퇴근하고 오기 때문에 차를 안 타고 오거든. 근데 내가 차를 타고 오면 보통 나 되게 좀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밀리의 서재 아니? 그 책 읽어주는 거 있어. 그거 듣거나 아니면 대부분 다큐를 봐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다큐는 사실 막 그 물고기 친구들 다큐거든. 나 물고기 개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쿠아리움 거의 애야. 여행 가서 그 지역의 아쿠아리움 꼭 가요. 그 유명하면. 그래서 오키나와에 엄청 그 고래상어를 세계 최초로 그 아쿠아리움을 넣은 것이 있어서 거기도 가봤고 꽤 많이 가봤는데 아쿠아리움을 여기 63빌딩 이런 데는 꽤 자주 갔단 말이야 쌤. 내 돈 주고 다 큰 성인이 5만 원 주고 물고기 보러 간다고 진짜 아무도 안 믿을 건데 근데 그냥 나 혼자 많이 갔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되게 고생했거든. 여자친구는 전혀 관심이 없어. 이 물고기와 이 물고기를 구분하지 못해요. 악어와 물고기 정도 되면 구분하는데 그지? 남자는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그런 거 이제 운전하면서 보면은 사실상 자꾸 그 그림을 봐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 잘 안 보고 사회 현상 같은 거 혹은 인문학 같은 거 혹은 책 같은 거 주로 이제 그 유튜브로 들으면서 다큐 보면서 하는데요. 원래 내가 오전에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항상 소재 하나 설명해주고 가잖아. 그래서 이거 하려고 원래 따로 준비한 게 있었는데 오늘 내가 차를 가져왔거든. 그래서 듣고 오다가 세차하려고 차 하도 더러워서 검은색이야. 물론 검은색인데 지금 회색차 됐어. 먼지가 다 쌓여가지고 그래서 너무 더러워서 세차하려고 가져왔다가 요 앞에 세차장 가려고. 근데 다큐를 보는데 되게 재미난 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바꿨어. 그래서 이거 설명하려고. 그래서 내가 약간 두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준비를 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생각한 거 너네가 꼭 얘기를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한 거라서 약간 두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잘 들어봐봐. 2월 6일인가? 아무튼 되게 최근에 나왔던 다큐예요. KBS에서 했던 다큐고 제목이 뭐냐면은 인구 소멸 시대에 대응해서 누가 본 거냐면은 21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분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얘기야. 인구를 소멸할 거야.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이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보기에는 어떠냐, 이게 괜찮냐라는 어떤 주제예요. 그래서 난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큰일 났다. 라는 식으로 갈 줄 알았어. 근데 결론이 약간 달랐어. 좀 들어봐봐. 왜 프레이밍이라는 얘기를 했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전체 내용은 뭐냐면은 얘 말은 이거예요. 인구가 소멸되는데 이 사람이 뭐를 지금 구분해서 보냐면은요. 60년대, 70년대와 지금 이제 20년대죠. 우리 지금과 옛날에 한 50년 전의 얘기를 이제 비교를 해요. 60년 거의 60, 70년 그다음에 80년, 90년까지 영상은 80년, 90년을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80년, 90년대 우리의 주된 삶이 뭐였냐면 우리가 수출품의 10%가 가발이었거든. 우리는 완전히 경공업의 위주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 땀 한 땀 뭔지 알지? 이거 가발은 이제 여자들 이제 머리를 잘라서 팔면 그걸 갖다가 실제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심어야 되거든. 이게 어마어마한 노동 집약적인 거야. 그리고 생각보다 돈 꽤 비싸거든요. 가발이 몇십만 원대 한단 말이지. 괜찮은 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위주 아니면 양말을 많이 만들었어. 그래서 대구 칠성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섬유공장이 유명해서 양말을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얘네 말은 이거예요. 너네가 80년대, 90년대에는 인구도 많았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았어. 아직 안 한 일도 너무 많고. 중공업으로 발전도 시켜야 되지, 도로도 깔아야 되지, 집도 지어야 되지. 그래서 너네가 정말 집도 엄청 많이 짓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한 3, 4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네 할 만한 거 다 끝나지 않았어. 이 얘기야. 경제학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너네 어느 정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당연하게도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이제 효율을 생각하겠지. 근데 그게 자식도 똑같아. 야, 옛날에는 많이 낳아서 많은 어떤 노동력이 필요했다면, 한마디로 경제학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하나를 길러서 효율을 얘한테 모든 자원을 다 때려박아가지고 얘가 부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효율을 따진다 이 얘기죠. 그죠? 많이 낳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산업이 바뀌면서 우리가 자식을 보는 관점도 어느 정도 바뀌었다까지는 인정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좀 내가 해석을 하자면 그래. 그래서 그까지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지금 괜찮아요. 결론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걸? 너네 정도 경제 수준이면 모든 나라가 다 겪는 거야. 물론 너네가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조금 약간 위험하긴 해. 그건 인정하더라고. 약간 위험해. 지금 소멸할 수도 있어. 잘못하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아이고 사람이 없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이 정도 경제 규모에서 원래 모든 나라들이 다 요걸 한 번씩 겪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 사람의 얘기는. 자, 이까지가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의 전체적인 주제였어. 괜찮아 였어.
일단 첫 번째로 좀 이상했어요. 그죠? 왜 이상했냐면 인구 소멸을 지금 그래프로 예측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2050년대에는 없어져요. 인구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알겠지? 그러니까 뒤지는 일만 남은 거야. 됐어?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요 뒤지는 사람들이 만약에 가임 정년기를 넘었다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애가 생산이 물리적으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보기에 이제 2050년에서 60년대 우리가 지금 이 분기점을 지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구가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멸을 겪는 시기를 요때로 봐. 물론 이게 10단위로 잘라가지고 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정도로 안 좋아요. 봐봐, 결혼은 2명이서 해요. 그러면 똔똔이가 되려면 몇 명 낳아야 돼? 어려워? 2명이서 똔똔이가 될 거야. 그럼 몇 명 낳으면 돼? 2명 낳으면 되잖아. 그지? 근데 대부분 몇 명 낳죠? 1명 낳죠. 1.1인가? 1.2인가? 뭐 요새 출산율은 0. 얼마라던데. 나도 이건 0.7인가 얼마라던데. 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이 정도 되면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야. 기하급수적으로. 됐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괜찮아라고 하는 건 난 어폐가 있어 보여.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이런 선진국들은 대부분 인구 적정선을 지키고 있고 출산율이 어느 정도는 돼. 일정대 이상이야. 이상이다 보니까 일정 수준의 인구가 유지가 되고 그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인구가 조금 옛날보다 줄어들더라도 괜찮아라는 결론은 나올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과연 그 분기점까지 이해하고 특이점까지 이해를 하고 한국을 분석했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결론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오고 다음 결론이 되게 웃겨.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이제 노벨 경제학상 형은 안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카이스트 연구가 나와요. 로봇 개가 나와. 이게 왜 나오냐면은 나름대로 이제 인구가 절벽에 서서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로봇들이 나온다 이 얘기야. 이 논리는.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로봇개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하냐면은 계속 마라톤하고 뛰어다녀. 마라톤이 최근에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 42.195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로봇의 부품이 42.195를 뛰는 충격을 버텨냈다는 거야. 근데 배터리도 오케이인 거야. 이해됐어? 배터리를 더 하면 배터리 개 무겁다. 어마어마하게 무겁다. 요 무거운 거를 그 감당하기 위해서 부품이 커져야 되고 그럼 점점 커지다가 결국 망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괜찮다는 거죠, 그죠? 4시간 넘게 뛰었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연구를 해서 결론이 뭐냐면 복지부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가 지금 인구가 소멸하고 있으니까 연구에 대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제 인구가 소멸하는 세상에 맞게 하고 진행하고 있는 이런 연구들에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국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였어 정확하게. 그러니까 몇 안 된데 이런 선진화된 어떤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걸 연구할 수 있는 리드 국가가 돼서 이 리드 국가들끼리 뭐 5명이면 5국가면 5국가끼리 맨날 공조할 거라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린 답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결과적으로는 연구 지원을 얘기하더라고. 결론이 어디로 갔니?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프레이밍이라는 걸 설명할 거예요. 프레이밍이 뭐냐면 전체 사회 현상에서 이건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언론에서 하는 건데 요만큼만 보여주는 거야. 혹은 내가 여기랑 여기를 편집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걸 해석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부분 다큐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 가면 제일 먼저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너네가 읽는 텍스트는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누군가의 주장이라서 그걸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돼. 즉 너네가 보는 텍스트는 대부분 프레이밍이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만 봐. 사회는 이런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건데 이걸 그대로 병신같이 다 읽는 건 대학생이 아니고 그건 이제 네가 중고딩 때 했던 거고 대학생은 텍스트조차도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어떤 내용을 보든지 간에 비판적인 분석이 필요해. 나름대로 너네 나름대로의 프레임도 필요한 거야 라는 걸 가르쳐요. 그걸 4년 동안 배우는 거야. 별거 없어 대학은. 공대든 문과든 상관없어요. 똑같은 걸 가르쳐요. 됐죠? 자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 다큐는 내가 되게 흥미롭긴 했지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인구 소멸을 하는 특이점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 마치 인구 소멸해도 괜찮은 것처럼 보여져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지. 왜 문제가 있냐면 한국의 경제 상황을 알려줄까? 왜 인구가 소멸하겠니? 잘 생각을 해봐봐. 인구가 소멸한다는 얘기는 결국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는 출산율만 떨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려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는 애비 없는 자식이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학교를 못 가. 의료 시스템의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혜택 아무것도 못 받아요. 됐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지? 자,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을 수 있을 정도로 뭘 해줘야 돼? 국가적인 지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특히나 근로에 대한 정책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남자는 출산휴가 못 쓰죠. 다 대기업이 아니잖아. 다 중소기업, 다 대부분 중소기업일 거고 대부분 소기업일 거란 말이지. 그리고 대기업의 일부나 공직자 몇 퍼센트만 저 근로정책에서 혜택을 받는 거지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특정 업무는 못해요. 그리고 눈치가 보여서 못 써요. 남자도 근데 법적으로는 1년 동안 쓸 수 있거든. 난 주변에서 아무도 못 봤어. 대기업 다니는 내 친구 중에서 현대건설이나 뭐 이런 건설사들 붙은 사람 중에서 본인이 결혼해서 아기가 있는데 출산휴가 쓰는 사람 못 봤어요. 여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자는 쓸 수 있어. 쓸 수 있는데 1년을 쓰고 나면요 본인의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쓸 수 있다가 문제가 아니야. 돌아와서 내 자리를 보존해줘야 되잖아. 그게 안 돼 있어. 근데 쓸 수는 있대. 그럼 어떻게 하겠니? 1년 동안 얘 내보내고 회사 입장에서는 한 6개월까지는 반절 정도 월급을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6개월 이후로부터 뭐 하면 무급이란 말이지. 그 무급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때쯤에 새로운 사람 뽑아서 얘 없애버리면 돼. 그래서 본인이 돌아온대. 근데 이제 얘기하면 돼요. 희망퇴직하세요. 그래서 뭐 주면 돼? 퇴직금 주고 그 다음에 실업수당 받을 수 있게끔 정책 맞춰주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땡큐 하고 가버릴 거거든. 그래도 그거 줬으니까. 그렇게 정리할걸? 그러면 인구 소멸이 되는 이유는 지금 애를 안 낳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야. 애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근로 환경이 어떤데? 9시까지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할 수 있나? 너네 부모님 중에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 거의 드물걸? 진짜 조금 야근하면 7시고 조금 야근하면 8시, 9시야. 저녁 먹을 때쯤 퇴근할 걸 아마? 집에 오면 거의 10시, 11시 아니야? 한 1시간 정도 출퇴근하니까? 10시에 집에 왔는데 뭘 애를 봐요? 죽고 싶지. 근데 나만 해도 내 출근 시간이 8시나 내가 현장 가면 보통 7시까지 현장 가가지고 체조하거든. 그 이제 공사장에 가는 거잖아. 공사장에 가면 아침에 이제 체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국민체조 같은 거 이상한 거 해준단 말이야. 난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는데 난 이제 짐꾼이 아니잖아. 근데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한단 말이야. 같이 이제 부장님도 이제 비유 맞춰주고 되게 좋아하셔. 그럼 이제 그런 거 하려면 5시에는 일어나야 되겠지. 5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에 퇴근하면요 죽고 싶어요. 졸려. 잠이 와서 아무것도 못해. 난 이 상황에서 운동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면 집에 오면 거의 뻗어요. 내가 얘기했지 얼마 전에 이렇게 이러고 자는 거. 기억나? 이거 왜 자겠니? 일주일 동안의 모든 피로가 그때 한 번에 몰려오는 거야. 긴장이 풀리니까. 됐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람 몰골이 아니야. 근데 뭘 애를 키워? 내 와이프 혼자 독박해? 와이프는 회사 안 다니냐? 쟤도 여성으로서 여성이기 전에 인간이잖아. 그러면 쟤도 자기 나름대로의 커리어가 있고 자기가 한 인간으로서 사회인으로서 하고 싶은 꿈이 있을 건데 그거 다 포기하고 내 애나 키워라 이렇게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이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이 한국 사람도 아닌 심지어 외국인이 이 사람이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한국 경제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평가도 없이 그냥 저 권위로 누른 거야. 뭔 얘기냐면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한국 경제를 다 아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노벨 경제상을 받았다라는 그거를 타이틀로 함으로써 우리 말은 공신력이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되게 많이 속죠. 왜냐하면 교과서 내가 너네한테 야 이거 교과서에 하면 어떻게 돼? 그게 진리가 되잖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써서 얘가 괜찮다라고 하는 거 그래 니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오케이. 결국 얘네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연구 지원. 선생님 그럼 왜 이게 문제가 되죠? 윤석열 정부가 되고 나서부터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게 이거죠. 연구비가 없어지는 거. 되니? 대부분 다큐는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국가나 혹은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제작됐을 거예요. 그 지원을 받은 주체가 누군지는 뻔히 보이네요. 연구재단 정도가 되겠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연구비가 다 삭감됐는데 연구비 좀 올려야지 너네 인구 소멸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 이거 아니야? 근데 근본적이야 이게. 그럼 애가 사람이 없어지는 건 오케이고 이제 한국은 다 로봇으로 다 채우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떤 텍스트를 볼 때 답지조차도 심지어 내가 말하는 것조차도 진리가 아닐 수 있으니까 너네가 항상 확인을 해야 된다. 감안하고 이 사람이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한 다음에 옳으면 수용하고 그게 아니면 수용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간혹 하잖아요. 특히나 답지에 대해서. 그거야. 그랬더니 이거 왜 얘기하냐면 이거 수능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이 주제가. 하나만 내가 적을게. 여기 프레이밍에 대해서. 특정 소재에 대해서 어디다가 적어줬으면 좋겠어. 특정 소재에 대해서 특정 인물이 나름의 논리를 전개하여 주장하는 거야. 포인트는 주장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됐죠? 그런데 이게 너무 정교하고 대부분 이거 언론인들이 하기 때문에 마치 엄청 맞는 얘기 같아. 심지어 KBS잖아. 그럼 공영방송이니까 맞는 얘기만 할 거잖아. 그렇지 않다고. 됐니? 결국 언론이라는 건 내가 돈을 받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이익을 대변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운전하다가 이런 걸 들으면 결국 이제 머리로만 듣는 거잖아요. 내가 귀로만 듣는 거기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나 이런 거 보지 않아요. 이미지로 보면 되게 빠르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인간이. 근데 귀로만 들으면 판단을 하게 돼요. 저 사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왜냐면 이거를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새끼가 얘기하는지 뭐 아니면 박사가 얘기하는지 그런 게 안 보이니까 내 입장에서는 목소리만 들리니까 텍스트를 판단하게 돼서 이게 맞나 안 맞나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내가 이걸 보면서 좀 약간 재밌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프레이밍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수능에서 프레이밍이라는 단어로 나온 적이 있어. 거기서 그때 빈칸추로 문제가 뭐였냐면 주장하는 것이었어. 진리가 아니다. 설명문이 아니다. 됐지? 아무리 언론인이라 할지라도 공익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라고 하는 의도된 주장이다. 미안한데 하나만 첨가할게. 의도된 주장이다. 요렇게까지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오늘 좀 중요한 소재인 것 같아요. 됐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수능 봅시다. 자, 오늘은 좀 특이하게 수능 보는 거 수능 특강 말고 수능 24학년도 수능. 자, 오늘 내가 좀 특이하게 뭘 볼 거냐면 20번을 볼 거예요. 한 두 번, 세 번 모의고사 동안에는 내가 20번을 안 본 것 같은데 20번을 볼 거야. 왜 볼 거냐면 지금 보는 거와 같이 논지 전개가 두 개로 나뉘어져요. 20번은 되게 쉬운 거잖아. 늘 되게 풀만한 거야 되는데 얘 지금 어떻게 해놨냐면 노란색으로 정의를 먼저 해놔야 자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한 다음에 여기서 한 발자국부터 벗어나서 야 근데 이걸 하려면 요런 게 필요해 라는 초록색으로 정확히 패러프레이징이 되고 초록색이 답이 돼요. 이해됐니? 그래서 얘가 논리 전개가 굳이 말하자면 1단, 2단이라서 20번 문제 이렇게까지 복잡한 논리가 나온 적이 없거든. 그래서 그냥 이거 볼 거야. 아주 단순하지. 왜냐하면 요거 기점으로 그냥 심화된 거야. 알겠지? 심화된 건데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줄게. 근데 필기할 거니까 같이 봅시다. 자, 20번 보자. 자, value, 가치는요. 언론, 가치 혼자서는 못해요. 못 만들어. 됐죠? Do not create and do not build일 거 아니야. 그치? 못 만들어요. 뭐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요. 됐죠? 그러면 얘 말은 뭐냐면 항상 이렇게 봐야 돼. 내가 그럼 애초에 주제가 뭘 거냐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치가 필요 없는 게 아니다. 얘들아 반드시 필요한 거야. 가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알파가 있어야 돼. 여기서 아마 뒤에 나올 얘기는 아마 이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걸 거야. 이게 중요할 걸 건데 답을 너네가 적거나 주제유지 제목 추론을 만들 때에는 가치가 빠지면 안 돼. 알겠지? 알파만 있으면 된다 이러면 안 되고 알겠지? 항상 가치가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value는요. 혼자서는 못 만드는데 living your value. 그래서 너만의 가치로 사는 것은 only some of the time. 오직 어떤 시간에는 does not contribute.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공헌할 수가 없어요. 됐죠? 여기서 contribute to가 중요하죠. 그죠? 얘는 투부정사인 척하는 전치사라고 정말 1000번도 넘게 얘기한 것 같고 뒤에 항상 명사나 동명사가 나와야 돼요. 얘기했냐면 이게 문법 문제로 나오면 투부정사 나오면 되게 맞는 것 같아. contribute 투부정사 하면 되게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건 없다 그랬어. 자, 뭐에 공헌할 거냐면 이런 생산과 혹은 어떤 유지, 문화의 유지와 생산에 있어서
너의 가치를 사는 것은 늘 공헌하진 않는데 changing value.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치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into behavior. 주제 나왔죠? 그죠? 뭘로 바꾸는 거냐면 행동으로 바꿔야 돼요. 자, it's only half the battle. 그래서 나머지 절반에 그러니까 싸움의 시작은 뭐였냐면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였고 나머지 절반의 싸움은 뭐냐면 그 가치를 행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라겠지. 그럼 여기 알파까지 나왔어요. 이거 행동이야, 행동. 됐죠? 요렇게 필기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어떤 논리로 처음에 여기까지만 보면 플러스 알파니까 혼자서가 아니다라는 걸 읽어냈다는 증거인 거고 이 알파가 뭔고 하니 행동에서 찾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보여주는 그 필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certainly 자 그래서 확실하게 this is a step 이건 어떤 거냐면 in the right direction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긴 해. 그런데 those behavior 이러한 행동들은 must then be shared 공유되어지고 분배되어야지 아주 넓게 throughout the organization 이 조직 전체에 이 가치가 한번 퍼져야 돼. 퍼지고 나서 뭘 할 거냐면 내가 이제 행동해야 되겠지. 그치? 다음 단계 행동해야 돼. 그게 나올 거야.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뭐뭐와 함께 얼렁 위 혼자 아니라 그랬다잉. 자 뭐와 함께냐면 with a clear 명확하고 concise 하면 이제 명백한 뭐 이런 뜻이겠죠. 정확한 description 어떤 묘사와 함께. 근데 뭐에 대한 묘사도 what is expected 무엇이 기대되는지. 야 이게 결국 얘가 하고픈 말인데 약간 다르네. 행동은 행동이야. 행동은 행동인데 얘 말은 뭐냐면 가치가 분배되고 나서 야 행동해라가 아니었어. 행동을 할 만한 뭐가 필요하대. 그래서 이게 약간 난 다른 것 같아서 형광 펜질을 이제 다르게 할 거예요. along with 여기에다가 요렇게 형광 펜질을 해주자. 난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뭐냐면 description이에요. 뭐가 예측되어지는지 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행동일 건데 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상되어지는 아주 명확하고 직접적인 묘사가 필요하대. 그럼 뭐지? 내가 행동 강령 같은 거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다가 써놓은 단어가 뭐였냐면 행동 강령이긴 한데 이거 영어로 뭐니? 되게 많이 쓰잖아. 군대에서 되게 좋아하고 특히나 이제 그 수능 교사들이 강사들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거든.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본다 그럼 이제 이렇게 판단 이렇게 해라. 나는 약간 알고리즘처럼 만들어주면 되게 좋단 말이야. 봐봐 행동은 behavior고 이거 쓸 필요 없죠. discipline이에요 이게. 됐죠? 이게 원래 규율하다 규제하다 뭐 그 다음에 훈련하다 이런 단어가 있죠. 그죠? 이 단어에서 아마 이 강령이란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보통 내가 이거 몇 번 설명했겠지만 훈련이란 뜻이 있어서 군대에서 되게 많이 쓰인다고 내가 설명을 했었고 운동선수들이 하는 훈련은 보통 exercise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규칙적인 걸 조금 더 강조하고 싶으면 수능에선 discipline 더 많이 써요. 됐죠? 이게 단순하게 운동선수만 쓰는 게 아니라 쌤이 뭐라고 그랬냐면 공부를 하는 사람도 굉장히 규칙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단어 되게 많이 쓴다라고 얘기해서 수능에 많이 나온다고. 자, 그래서 난 이 단어를 생각해서 이게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이때쯤 돼서. 자, it is not enough. 그래서 충분하지가 않아. 뭐가? To simply talk about it. 그냥 말하는 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아. 말로는 안 돼. 그래서 말은 세모였어, 나는. 이게 사람마다 필기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찾는 게 난 뭐라고 생각해? 야, 말의 반대말이 뭐야? 글이겠지 뭐. 그래서 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행동 강령은 아마 글로 써줘야 될 거예요. 말로는 안 돼. 되니? 그래서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이게 글로 뭔가 정확하게 묘사되어진 말이 아니라 글이겠거니 라고까지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뒤에 이제 확인만 하면 돼. 자, 문법 하나만 보고 갈게요. enough to 부정사만 볼 거야. enough to 부정사야. to talk니까. simply는 그냥 부사구가 중간에 낀 거예요. 항상 enough는 어순으로만 문제가 출제됐죠. 그래서 두 가지 써주면 enough 형어명. 요거랑 맨날 같이 나오는 게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 둘 다 똑같이 형용사가 나왔는데 뒤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둘이 배치가 달라요. 근데 항상 어순은 이래야 돼. 됐지? 그래서 나도 이거 가끔 헷갈리니까 여러분들도 꼭 적어. 잘 체크해 두시고. 어순 나오는 게 몇 개 없어요. 뭐 서치와 형용명 이런 거밖에 없거든. 적어줄게. 그래서 내가 이거는 형용사 명사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외우라고 맨날 하거든. 뭐 이딴 혁명이 다 있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좀 쉬우니까. 그래서 서치어 혁명
그 다음에 형용사, 인하프, 투부정사, 인하프, 형어명 이렇게 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두고 항상 어순으로밖에 출제가 안 돼. 쟤네 낼 게 없어.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단순히 말로 하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it is critical. 뭐가 중요하냐면 to have a visual representation. 보여줘야 돼. 그래서 난 여기서 봤을 때 이게 글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이제 진화했으니까 글이 아니라 영상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거 필기에 진짜 이렇게 돼 있어. 영상?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말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아주 명확한 무언가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래서 of the specific behavior, 특정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근데 이 행동은 뭐냐면 리더, 이 리더라든가 all people manager, 모든 사람들이 can use, 사용할 수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람들을 코치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행동 강령 같은 건데, 그래서 난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특정 행위예요. 이게 결국 description이랑 똑같은 거잖아. 내가 묘사된 대로 하는 거잖아. 그치? 한 행동인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just like a sports team has a playbook. 근데 봐봐. 얘가 여기서부터 예시를 드는데 그 예시가 아주 명확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플레이북을 만든대요. 이 플레이북은 뭐냐면 특정 어떤 플레이를 할 때, 근데 이건 어떻게 디자인 되어졌냐면 앞에 있는 플레이를 꾸며줘요. to help them, 그들을 도와줘요. 사역동사 목적어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 온 거죠. 지금 요 자리에는 ing랑 pp는 죽어도 안 돼요. 투부정사는 됐었어. 사역동사 내가 설명한 거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야,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잘 행동하고 and 병렬구조 이거 목적격 보호야. 그래서 동사 원형 온 거야. 그냥 동사 원형 온 거야. 여기도 동사 원형 온 거고, 미안해, A가 아니라 R이야. R 대문자 R이야. 동사 원형이란 표현이야. 자, 그래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잘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디자인 되어져 있는 특정한 어떤 행위에 대한 뭐래요? 플레이북이래요. 그래서 이 디자인은 얘를 꾸며줄 수도 있지만 얘를 꾸며주는 게 조금 더 적절할 수도 있어요. 해석에 따라서는. 그래서 your company, 너의 회사도 마찬가지로 뭘 가져야 되냐면 플레이북을 가져야 돼. 이 단어가 그냥 반복되길래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더니 이 플레이북은 결국 description이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뭐가 생각이 되냐면 이게 글이든 영상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지 모르겠지만 말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이고 명확한 플레이북, 해설서 같은 게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북이 형광 펜질이겠지. 네모가 다 초록색이면 될 것 같아. 이거 다 초록색 형광 펜질이야. 됐죠? 자, 이러고 보니까 5번에 보면 명시적 지침이 필요하다. 보이니? 됐어? 명시적 지침이 필요하다가 완벽하게 우리 네모랑 똑같은 거라서 5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앞에도 맞아야 되겠죠.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저 짓을 왜 하는데? 우리가 원래 가치 플러스 행동이었잖아. 가치가 한번 공유되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 말이 그대로 나왔어. 행동의 공유. 가치를 반영한 행동의 공유. 요 말이 그대로 나왔어. 됐죠? 물론 앞에 전제가 맞고 그 다음에 핵심 단어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명시적 가치라는 말이 제대로 나왔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명시적이라는 단어 몇 개만 써볼게. 잘 봐. 되게 어려운 단어야, 생각보다. 가장 쉬운 단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쉽진 않아. 가장 많이 쓰이는 게 explicit이에요. 명백한. 이게 명시적이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쓰여. 그러니까 성문법, 불문법 할 때, 불문법은 말로만 만들어진 법이고, 그러니까 뭐 약간 도덕률 같은 거예요. 어디 써있진 않은 거. 근데 정확히 써있는 것은 explicit이라는 표현을 써요. 헌법이나 법률 같은 것들은 법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 몇 개만. 증거가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봐봐. 스펠링이 좀 달라. evidence잖아 원래는. 근데 evi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형용사형으로 만든 거야. 얘는 자주 쓰이진 않는데 수능 검색해보니까 나온 적은 있더라고. 명시적이다, 명백한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동일하게. 근데 어쨌든 어딘가에 쓰여져 있거나 언급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being state라는 표현,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언급되어진, 써져 있는 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져 있고, 자, 이 단어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overt. 얘는 어려워요. 됐죠? 명시적인. 난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사실은 공공연한으로 외웠어요. 이거 토익이나 토플 하시면 그들만의 공공연한 비밀이야. 그들만이 공공연히 뭔가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일종의 불문율이야 라는 식으로의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오버트라는 단어가 듣기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난 사실 수능을 공부할 때 이 단어를 외운 것 같진 않고, 내가 이후에 이제 대학 과정에서 토익 토플 공부할 때 아마 외운 것 같은데, 이게 요새는 이제 수능에 되게 자주 나왔어.
알겠지? 검색해보면 돼요. 뭐 별거 아니니까. 그래서 요 단어까지는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 요렇게 4가지 되게 중요한 단어고 반드시 오버트는 외워둬라. 요거 정리해놓고 소재 한번 적으시죠. 자, 그럼 봐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치랑 행동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부연 설명이 들어야 되겠지. 요 행동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잖아. 봐봐. 행동을 공유하는 명시적 지침이 필요하다. 요게 이제 전체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시적 지침이 계속 중요하게 좀 나오는 단어라서 형광펜 이렇게 됐는데, 자, 처음에는 가치 플러스 행동처럼 막 얘기하다가 아주 단순하게 그냥 가치 플러스 행동인갑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어떤 행동인데 이 행동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약간 쓰여진 뭐가 필요하구나 라는 식으로 한 번 더 발전한 것 같아서 20번 문제는 사실상 어렵진 않았어요.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요렇게 논리가 나눠진다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번 썼어요. 나는 이런 걸 사실 어떻게 보냐면은, 그러면 잘 생각해 봐봐 얘들아. 노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나갈 때 논리가 한번 확정한 거잖아. 맞잖아.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요. 잘 봐. 여기서부터는 초록색만 나오네. 맞지? 여기서부터는 노란색만 있는 거니까 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좁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발전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문장 삽입되면 되잖아. 이러면 여기 입장에서는 막 큰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스페시픽 비헤이비어 이런 단어 나온 적이 없잖아요. 위에 뭐가 틈이 있구나 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얘가 제일 어렵게 문제를 출제하려면 요 문장, certainly 요 문장. 물론 너무 길어서 안 나올 거야. 다만 내신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연습을 해놔자는 거지. 요게 문장 삽입으로 출제가 된다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됐죠? 약간 논리가 변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변했냐면 요게 in fact로 바뀌어야 돼. 이러면 조금 더 명확해져. 한 번 더 발전을 하는 건데 반이어는 아니고 약간 다른 얘기 하는 건 보통 in fact를 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 20번, 21번 보자. 자, 내가 요거 수업하기 전에 뭐 줬냐면 한 장짜리 프린트 중에서 이상한 오답률 적혀져 있는 거 있을 거거든요. 내가 위에다 써놨지. 2024학년도라고 하면 23년에 시행된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너네 학번이라 그래요. 24학번이야. 요때 수능 본 사람이 입학하면, 정상적으로 대학하면. 그럼 이제 고3은 지금 26학년도, 우리가 수능 특강 산 게 26학년도잖아. 그럼 너네 26학번이야. 알겠지? 차이가 많이 나네. 이러고 보니까. 이럴 때 가끔 현타가 와. 꽤 차이가 많이 나네. 어쨌든 봅시다. 자, 그래서 이거 수능 영어 오답률이라고 한 거에서 내가 이걸 왜 줬냐면 순위가 1번부터 15번까지 있어. 항상 탑 15에서 탑 10만 제공하거든. 근데 이 중에서 물론 정확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그 사이트에 하나하나 답을 적어야지만 요게 만들어진 통계라 이 통계가 정확하진 않아. 다만 그냥 가이드 같은 거야. 퍼센트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근데 또 되게 중요한 건 1번 봐봐. 몇 명 틀린 거야? 85%가 틀린 거지. 33번 문제. 그럼 몇 프로 맞았다는 거냐? 어렵죠. 100 빼기 85.7 하면 너무 어렵잖아. 대충 한 14% 15%가 맞았다는 거잖아.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보통 우리는 뭘 가늠하냐면 최상층 난이도의 어려움과 그리고 이 시험 전체 변별률을 평가해요. 변별률 전체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좀 어려웠다고 평가되는 수능들은 보통 탑 5번까지 순위 5번까지 보통 한 7, 80%가 틀려요. 근데 이거 지금 보면 1번하고 2번은 개 어려웠지. 맞지? 그러니까 33번, 34번은 개 어려웠는데 37번, 36번, 38번은 한 30%는 맞은 거야. 나쁘지 않았던 거야. 평이한 수능으로 봐요. 요거 보고 하는 거야. 요거 보고. 알았지? 그래서 너네 실력과는 다소 다를 수 있어. 막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수능 끝나고 올해는 평이한 수능이었어. 이러면 죽이고 싶잖아. 난 존나 어려운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이걸로 보고 두 번째 내가 이걸 활용하는 거는 내가 이걸 왜 줬냐면 내가 나중에 어차피 써줄 거지만 선택지별 비율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 왜 그러냐면 다른 새끼들이 오답을 뭘로 적었는지, 즉 함정에 빠질 만한 오답이 뭔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야. 이 중에서 대부분의 숫자는 쓸 데가 없고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보여줄 건데 21번만 보자. 그러면 이제 순위 12번이야. 21번 보면 보세요. 답은 4번이지 누가 봐도 50.7%니까 그지? 이거 이제 다 맞은 거잖아. 근데
옆에 보면 16.6%, 16.2% 있어. 8.8, 7.7은 버려도 돼. 이건 찍은 새끼들이야, 내가 봤을 때. 이건 뭐 잘못 읽었거나 찍었고, 이건 등신이고 볼 필요 없어. 근데 이거 말고 16.6이랑 16.2가 중요하다고. 왜? 비슷한 비율로 애들이 선택을 한 거야. 의도가 있지. 그럼 이거는 함정이란 얘기잖아. 요 2번하고 5번의 선지를 잘 보면 돼요. 이걸 보면 수평가원에서 어떻게 함정을 만들어내는지 볼 수 있다고, 우리가. 됐죠?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보는 거야. 왜냐,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말하면 귀납법이야. 이 새끼들이 낸 걸 보고 요 시험 문제 애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본 다음에 요 새끼들이 어떤 식으로 함정을 내고 어떤 게 어려웠고 어떤 게 쉬웠고 왜 어렵고 쉬웠는지를 평가하는 거야. 이게 분석이야, 얘들아. 알았지? 너네 그냥 대충 지문 보고 하는 건, 해석하는 건 분석이 아니에요. 자, 이러고 21번의 첫 단어 보면 당황스러워요. 됐죠? 후라이팬이요? 당황스러워. 후라이팬이 왜 나오지? 이런 얘기는 그 앞에 뭐래? 그래, 심지어 넌 스틱. 진짜 죽이고 싶은 게 어떤 새끼 이거 어떻게 해석했냐면 스틱은 막대기잖아. 막대기가 아닌 후라이팬. 무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후라이팬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 이 막대기가 없는 걸로 봤어.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고, 주물팬 중에서 왜 이렇게 양옆을 동그랗게만 있고 얘 양옆 잡는 거 있잖아. 그걸 생각한 거야. 그래서 비싼 후라이팬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풀었대. 그럼 이 정도면 죽어야 되지 않냐? 내가 그랬거든 그때 당시에. 봐봐. 자, 넌스틱에서 스틱은 스티커죠. 그죠? 그러니까 달라붙는 거지. 뭔 얘기냐면 달라붙지 않는 후라이팬이에요. 후라이팬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팅이 돼 있을 거야. 왜 코팅이 돼 있냐면 아무리 주물 금형이 발전해도 쇠로 뭘 이렇게 만든 거잖아. 이게 후라이팬 단면이야. 이렇게 생겼어. 막대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내가 이거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이걸 확대해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우글우글 거려요. 그리고 이게 심지어 수평이 안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 공장에서 프레스기가 이렇게 주물이 있으면 프레스기가 퉁 하고 찍으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프레스기 압력이 다 동일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여기도 다 개판일 거고. 그럼 이제 그래서 이래서 뭐 하냐면 액체로 이렇게 코팅을 해주는 거야. 면을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해됐니? 그래서 프라이팬을 철수세미로 닦으면 엄마가 뭐라 그래? 등짝 바로 죽일 일 있어! 이러잖아.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아주 안 좋은 독성 물질이야. 왜? 열을 견디지. 맞지? 쇠를 코팅할 정도로 열을 견딘 거예요. 좋을 리가 없잖아, 사람 몸에. 그렇잖아. 코팅이 잘 되니까 우리 내장도 코팅해야지. 이러면 죽는 거야. 중금속 중독으로 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긴 한데,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저걸 저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저걸 왜 저렇게 만들어야 되냐면, 봐봐, 내가 계란을 여기다 이렇게 튀겼어. 계란이야. 계란도 단면으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계란이야. 근데 봐봐,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면은 닿을 거고 어떤 면은 안 닿지. 무슨 얘기냐면 열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요 정확히 닿는 면, 요런 데는 타거나 혹은 들러붙어. 그래서 들러붙는 거야. 오래되면 코팅이 벗겨지니까. 근데 이제 이게 코팅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요 면에서 아주 잘 놀자. 심지어 우리가 뭘 뿌려? 기름을 뿌리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되게 새 프라이팬 하면 기분이 좋잖아. 이렇게 흔들리잖아. 계란을 할 때. 맞지? 해볼 리가. 그지? 다 엄마가 해준 밥이나 먹어봤지, 그지?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런 거야. 그럼 이제 넌스틱 후라이팬이 뭔지 알았으면, 나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물론 너네가 이거 수능 단계에서 수능 막 봐야 되는데 이 문제가 나는데 막 저런 것까지 막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내 생각에는 뭘 것 같냐면, 이게 아마도 평탄면, 평탄하게 모든 면이 맞닿아야 된다. 다 정도로 하자. 그러면 아마도 이게 넓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 됐죠? 근데 이게 나도 사실 애매한 게 뭐냐면은, 이게 벌써 1, 2년 전 거니까 당시에 내 필기에 보면 저 단어가 쓰여져 있거든. 당시 거에 보면. 근데 이거를 내가 문제를 풀면서 쓴 건지 아니면 이걸 다 해석하고 나서 수업용으로 내가 필기하다가 쓴 건지는 나도 모르겠어. 다만 저런 생각 한 거 같아. 됐죠? 저게 평탄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넓다는 얘기야. 즉 뾰족한 한 부분에 닿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르겠지만 존나 넓은 면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아닐 수도 있어. 예측만 하는 거야. 이렇게 분석해 보려고. 봐봐. 자, 봅시다. 이게 왜 중요한지. 저 widely란 단어가 나와서야. How you focus your attention. 자, 네가 어떻게 너의 attention을, 너의 집중도를 집중하는지에 따라서 라고 얘기했으니까 문장 전체가 주어야. 요 문장 전체가 주어인 거예요.
그러면 문장 전체는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동사에 s가 붙었어요. plays a critical role,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in how you deal with stress, 네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대. 자, 뭔 소리인지 봅시다. scattered 이랬으니까 내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 이거 뭐냐면 흩뿌리는 거야. 뭐 딱 생각하면 되냐면 그 파종할 때, 그러니까 그 종자 뿌릴 때, 씨앗 뿌릴 때 이렇게 멀리 던지잖아. 그거야 딱. 됐죠? 그래서 보통 먼지가 흩뿌려진 뭐 이런 식으로도 쓰이는데 어쨌든 자, scattered attention, 흩어진. 됐죠? 흩어진 집중도는, 그지? harms your ability, 너의 능력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해롭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손상시킬 거야. 뭐 할 수 있는 능력? to let go of stress, 스트레스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이요. 자, let이 사역동사라서 목적어는 없는 것 같고 목적격 보호가 그냥 그대로 온 상황이에요. 동사 원형으로 맞춰준 거야. because 왜냐하면 even though, 비록 your attention is scattered, 너의 집중도가 흩뿌려졌지만, 자,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봐봐. because 전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이거야. It is narrowly focused, 아주 좁게 집중되어져 있는 거야. 뭘 그럼 좁게 집중하고 있는데? For you are able to fixate only on the stress part of your experience, 너의 경험에서 오직 스트레스를 받는 그 부분만 고치는 것에 너가 집중하고 있는 거니까. 즉 집중도가 흐트러지면 집중도가 넓게 분산되는 게 아니라, 얘 말은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만 존나 집중한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한 거야,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스캐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 안 좋은 거야. 봐봐, 내가 여기서 혼란이 왔어 처음에. 왜냐하면 넓은 게 흩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곳에만 뿌린 게 아니라 얘 말은 넓게 뿌린 거잖아. 그러면 넓다라는 건 스캐터인데 이거는 지금 좋은 말이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부정적이라고 봤지. 그지? 그래서 난 뭐라고 생각했냐면 처음에는 이거 안 좋은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됐죠? 그러니까 자꾸 내 논리가 바뀌는 거야. 내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나중에 읽다 보면 저게 무슨 말인지 결국 주제하고 똑같은 말이었어요. 근데 필기할 필요는 없고 아직까지는 계속 생각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when your attention, 그래서 너의 어떤 attentional spotlight이 is widened, 넓어진다면, 넓어질 때. 그래서 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부정적인 단어여야 되잖아. 근데 봐봐, 뭐라고 그러냐면 you can more easily let go of your stress, 너는 스트레스를 좀 더 잘 없앨 수 있대. 이거 좋은 말 아니야? 여기서 혼란이 왔어요. 아니 씨발, 봐봐, 아까는 attention이 scattered, 흩어지면은 안 좋대. 근데 갑자기 너의 집중력이 wide, 넓어. 뭔 차이야? 얘는 구분을 한 거지. 뭔 얘기냐면 이 지문에서는 흩어진 거랑, 즉 집중을 못하는 거랑 집중을 하는데 넓게 하는 거랑 다르게 본 거야. 우리 입장에서 사실상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집중을 못하면 보통 집중이 넓잖아. 그래서 이런 저런 걸 다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다르게 본 거라서 스캐터는 정확하게 안 좋은 단어인 거고, 그러면 명확하게 와이드는 좋은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갑자기 내용이 바뀌죠. 이해되니?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자, 너의 집중도가 넓어져야 돼. 그럼 스트레스 잘 없어질 수 있어. 그런데 네 집중이 흩어진 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반증한 거라서 전체 주제로 보자면 똑같은 얘기긴 한데, 문장과 문장과의 관계만 보자면 여기 있는 문장하고 여기 있는 문장 반대말이란 말이야. 이게 ABC 순서추론으로 나오려면 여기 however가 있어야 돼. 됐죠? 이러면 ABC로 낼 수 있어요. 실제로 ABC 출제하실 때도 이렇게 하나씩 첨가하는 거야. 원래 없었어. 원래 없는 문장 원문에서 ABC로 만들어서 잘라보니까, 내용이 바뀌어서 잘라보니까 however 필요해서 however 넣어주는 것 뿐이야. 됐죠? 자, 그래서 you can more easily let go, 너가 더 쉽게 할 수가 있고. 그럼 주제가 나왔으니까 현관 배지 칠까요? 그냥 요렇게 주제예요. 위치 볼래? 거의 중간이지.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요 실제 물리적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안에 만약에 주제문이 있다면 그거 그냥 두 갈식이라고 봤어. 봐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얘가 세 번째 문장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직도 두 갈식 문장이야. 즉 위에 있는 거, 위에. 됐지? 두 갈식이라고 하면 이제 주제가 위에 나온 거죠. 이게 나름 위에 나온 거다, 이게 나름대로. 그래서 자, you can put in perspective.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너의 관점에 이걸 쳐 넣어서 many more aspects of your situation, 많은 상황 속에 이걸 다 넣을 수 있고, 뭐가 아닐 거냐면 I'm not get locked into one part, 한 부분에
락이 안 될 거예요. 아까 위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에만 엄청 집중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이 위에 보면은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내가 만약에 이 집중력이 흩어지면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만 막 내가 내려올리 좁게 집중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좁게 집중하는 게 락티드야. 알았지? 거기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좋은 단어죠, 그죠? 그래서 한 부분에만 내가 막혀 있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that ties you down, 그지? tie는 묶는 거고 너를 갖다가 아래로 묶어서 내리는 거니까 안 좋은 거겠지. 이거 부정적인 거야. to superficial, superficial 무슨 뜻이니? 얼마 전에 했는데. 자, 봐봐. face잖아, 그잖아. face니까 얼굴이잖아요. 표면이야, 표면. 그래서 피상적인. 겉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요거랑 반대말이 이제 기억나야 돼. 나하고 단어한 제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심오한이죠. 아주 깊은 거지. 그래서 profound란 단어를 내가 시험 문제 그때 출제할 때 항상 같이 출제했어요. 괜히 내는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단어 장난치면 정말 짜증나. 왜 짜증나냐면 그러면 너한테 스트레스 받는 게 뭐야? 라는 걸 이해해야 돼. 스트레스 받는 건 일부분인 거잖아. 일부분. 괜히 1/8. 이해됐어?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어렵게 하잖아? 그럼 너 그거 별거 아니야. 피상적인 거야. 정말 너의 깊은 건 따로 있어. 이거에 집중해야 돼. 뭐 이런 얘기일 거거든 아마. 그래서 이게 단어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 단어 이렇게 해놓으시고 파란색으로 해도 돼요. And anxiety provoking. 그리고 자 정확히는 피상적이게 결국 뭐냐면 스트레스 주는 거니까 걱정을 프로보크는 되게 중요한 단어였지. 감정을 불러일으키다니까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이라 그랬어. 불러일으키다. 일으키는 정도가 되겠죠. 현재 분사니까.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집중도의 단계까지 너를 갖다가 막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부분에 락티드 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get 락티드는 BPP랑 똑같습니다. get PP는요. 문법적으로 BPP랑 똑같아요. 수동태예요. 알아두세요. 자, narrow focus. 그래서 이런 좁은 집중도들은 결국 하이라이트 어떻게 만들 거냐면 하이튼 높일 거야 뭐를 스트레스 레벨을. 이게 좁으면 안 좋은 거니까 맞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레벨은 올라가겠지. 그럼 이제 이런 관계에서 항상 뭘 시험 문제로 냈어? 이런 동사를 항상 단어 문제로 냈잖아요. 이게 로어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단어 문제 출제할 수 있고. 그러나 와이드. 근데 이거 좋은 거잖아. 와이드는 좋은 거였어. 넓어진 집중력은 그럼 멀리 보고 전체를 보는 거니까 그거는 너의 스트레스 레벨을 낮출 수가 있겠네요. 좋은 단어가 나와서 좋은 단어가 나왔어요. 턴 다운이니까. 스트레스 레벨을 낮추는 거야. Because 왜냐하면 you are better able to put each situation into broader perspective. 너가 이 모든 각각의 상황들을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됐죠? 자, 그래서 one anxiety provoking detail. 그래서 한 가지의 걱정을 만들어내는 디테일들은 안 좋은 거잖아. 좁으면 안 좋은 거랬어. 디테일 안 좋아. 그러면 it's less important. 안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라서 less가 그래서 말이 맞는 거야. Then the bigger picture. 더 큰 거보다. 그럼 얘는 뭐 하라는 거야? bigger picture가 결국 wider picture 아니야? 표현을 이딴 식으로 한 거지. 그러면 결국 뭐냐면 너를 어떻게 바꾸는 거래? non-stick 프라이팬. 들러붙지 않는 프라이팬으로 만드는 거야. 즉 코팅을 해라. 코팅을 하면 닿는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라는 얘기라서 wide는 이렇게 거지같이 표현한 거야. 이해가 안 가게. 됐니? 근데 이걸 한 번 더 설명하긴 해요. You can still fry egg. 너가 계란을 여전히 튀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에그는 one stick to the pan. 이 팬에 들러붙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넓어질 거야. 이런 얘기야. 큰 그림을 보는 거야. 표면적이 넓어져 라는 얘기를 정말 어렵게 했어. 난 기본적으로 이 새끼들이 상식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애들이 후라이팬에 대해서 뭘 알겠어. 이게 표면적인 문제라는 거 아는 새끼가 어디 있겠어. 애들이 다 집밥 먹고 엄마 밥 먹고 아니 밖에서 밥 먹는데 후라이드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알겠니, 그지? 그러니까 난 그래서 오히려 어려웠던 것 같아. 이게. 쌤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 당연하게 이거 표면적 얘기네, 넓어지는 거네, 넓어지네, 아하 쉽네 이러고 애들한테 갔거든. 해설 강의하러. 근데 애들이 후라이팬이 왜 나와요? 스틱이 왜 없죠? 할 말이 없는 거야 쌤.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의 조금 수능식 사고나 소재에 대해서 약간 좀 안 맞춰진 약간 결과라고 할까.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웠나 봐요. 됐죠? 다만 답이 될 게 없어. 그래서 애들이 풀어냈어. 그러니까 다들 맞추고 나서 물어봤어. 근데 답은 맞았는데요. 제가 무슨 뜻이에요? 진짜 모르겠는데요. 이랬거든. 그래서 내가 맨날 항상 지랄하면서 카톡방에 아직도 저 카톡방에 살아 있는데 술 먹자고. 요새 군대 간다고 또 시기가 돼가지고 군대 간다고 막 카톡방에 하나씩 올라오는데 그 위로 올려보면 넌스틱을 아까 얘기했던
막대기가 없는 그래서 주물팬 나한테 사진 찍어 보낸 새끼 있어. 이게 이건가요 해가지고 집에 있는 고기 굽는 그 주물팬 되게 비싼 거거든 그거를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낸 새끼 있어. 이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지랄 고기가 잘 구워지자 이 미친놈아 그런 내용이냐 내가 그랬거든. 아무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다. 본인이 보고 있던 주간 개입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거든. 자, 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4번이야 4번. 4번이 50.7%가 답을 했는데 2번하고 5번을 내가 보자 그랬잖아요. 16.6%와 16.2%. 일단 답부터 보자. Having a larger view. 야, 뭐 결국 뭐였어? 와이든이 뭘로 패러프레이징 되면 돼? larger view가 되면 돼요. 경험을 조금 더 크게 봐. 뭘 넘어서서 스트레스 봐봐. 스트레스 에스펙트는 세모였지. 좁은 거였지. 좁은 걸 넘어서서니까 늘 좋은 거잖아. 자, 2번 보세요. 브로든. 왜 틀린지 알겠죠? 그죠? 애들 입장에서는 그냥 요 단어만 보고 와이든, 브로든, 이러고 한 거야. 그냥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밑에 안 본 거지 정확히는. 근데 보시면 브로든 원스 퍼스펙트 누군가의 관점 넓히는 거. 이까진 좋아. 뭐가 문제냐면 to identify the cause of stress. 스트레스를 만드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혹은 확인하기 위해서 일치하기 위해서 동일시하기 위해서 확인하다 여기서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관점을 우리 그런 얘기 아니었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관점을 넓히는 거였어. 그지? 그러니까 이 뒤에가 틀린 거예요. 정확히. 그래서 난 2번이 되게 좋은 함정이었던 것 같아. 즉 진술이 두 개가 있으면 대부분 보통 A이면 B란데 둘 다 체크해줘야 되는데 애들이 얘만 보고 환장을 하니까 요 뒤에를 거지같이 낸 거였죠. 뒤에가 틀린 거예요. A면이 정확히 틀린 거야. 자, 5번 봐봐. Taking stress into account. 스트레스를 고려해. Take into account 하면 고려하다야. 어카운트가 항상 계좌, 회계 뭐 이쪽이라서 그래서 내가 계산하는 거니까 계산 안에 넣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고려해서 뭐로써? As the source of developing wide view. 이거 인과관계가 잘못된 거지. 맞지? wide view를 해서 스트레스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갖다 치워버려야 돼. 이것도 틀렸는데 얘는 어떻게 했냐면 스트레스를 고려해서 넓은 시각 교묘하게 섞어놨어요. 수능에서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이거야. 봐봐. A이면 B이다 해서 애들은 뭐만 집중하냐면 B다만 집중해요. 결론만 맞으면 돼. 왜?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어. 중간과정 다 생략하고 야 답 뭐야? 5번. 그래 너 틀렸잖아. 이것만 맨날 가르쳐왔다고. 그러니까 B다만 집중하니까 뭘 교묘하게 바꾸면 되냐면 A이면을 C이면으로 바꾸면 돼요. 혹은 A-이면이다. 요렇게 하거나 아니면 B면 A다로 바꿔요. 이게 국어랑 영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오답선지 만드는 방법인데 위에 거는 눈 뜨면 알 수 있어요. 눈이 없다고 봐야 돼. 2번 맞춘 놈 눈이 없는 거야. 끝까지 안 본 거다. 근데 밑에 걸 맞춘 놈은 난 공감은 가. 왜 공감은 가냐면 다 나왔어. 맞지? 그리고 물론 take into account가 아니라 이게 다른 말이어도 돼. 스트레스를 없애다여도 돼. eliminate여도 돼. 돼도 답은 안 되지. 왜? 아예 인과관계 바꿔놨잖아. 그잖아. 이게 조금 더 좋은 논지예요. 그래서 평가원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요거에 조금 더 오답 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여기 걸려버렸네요. 이렇게 해놨어. 나중에 그 선생님 그 하신 거 보면 나는 이걸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게 조금 더 좋은 논리니까. 근데 애들이 그냥 요거에 낚여가지고 나도 약간 민망하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써놓으셨더라고. Q&A에.